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우울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방황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마치 청량음료같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귀한 보배 같은 가수가 있잖아요. 조명석 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어떤 음료를 찾으시나요? 예, 많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음료수 중에 하나를 택할 겁니다.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음료수가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목이 클클하고 뭔가 답답할 때 속을 확 뚫어주는 뭔가가 필요할 때 딱 하나의 음료를 고르라고 하면은 예, 코카콜라입니다. 물론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끔 목이 클클하거나 정말 뭔가 필요할 때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 마시면은 끝나죠.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콜라, 예. 이 코카콜라는요, 존 펜버튼 조지아주 사람이죠. 오늘은 조명석 군과 관계에서 연관을 시켜서 이 코카콜라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비상했대요. 그런데 정식으로 의학 공부는 안 했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약품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애틀랜타, 저도 자주 갔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가서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했어요. 애틀랜타 참 좋은 곳이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약을 참 조절을 잘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놀라운 음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지금 애틀랜타 가면은 코카콜라 본사가 이렇게 있죠.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존 펜버튼 이 사람이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했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많이 찾았대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자양강장제를 만들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약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조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1866년에 코카콜라의 전신이죠. 그런데 이 코카라는 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콜라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개에서 나오는 추출액을 잘 섞어서 드디어 두통약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같이 있었던 격리 직원,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격리하니까 무조건 여자라 생각하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 직원입니다. 프랭크 M. 로빈슨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조합해서 코카콜라라고 지은 거예요. 코카나무, 콜라나무,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있잖아요. 코카콜라 글씨 흘림체 이것도 이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 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참 흥미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국에서요 그냥 팔았는데 5센트 한 잔에 머리가 아플 때 마시는 걸로. 그런데 하루에 6잔밖에 팔리지 않았대요. 1년 매출도 뭐 50달러 형편없었죠. 이거 아주 장사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아서 캔들러. 이 사람이 드디어 코카콜라의 진가를 알고 세계적인 음료로 둔갑시킨 겁니다. 정작 존 펜버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음료로 될 줄 몰랐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세계적인 코카콜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얘기했죠. 두통 치료제가 아니라 청량 음료다 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물론 100년이 지났죠. 지금은 쭉 이렇게 이제 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병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병이 있어요? 요거 기억납니까? 55년도 요 병
57년도, 예. 저는 쭉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요, 참 재밌잖아요. 예. 이런 병들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우리 조명숙 군, 이렇게 100년 이상의 역사로 훌륭한 가수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코카콜라 병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조명숙 군도 이런 정말 세월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멋진 위대한 가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별 희한한 유사 상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흥행하면은 유사한 그런 비슷한 이름을 바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만 살짝 바꾼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00만 불을 걸고 공모한 거예요. 공모. 이 병 자체의 모양을 바꾸자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세요. 500달러. 그 당시 500달러니까 지금은 100만 달러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공모전을 했어요. 병을 디자인하는 공모전. 캄캄한 곳에서 이렇게 만져볼 때, 아, 이것이 코카콜라 병이구나. 또 깨진 조각만 만져도, 아, 이게 코카콜라 병이구나. 라고 알 정도. 독특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조명숙 군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 있잖아요. 지금 뭐 트롯, 미스트롯, 무슨 트롯, 수많은 트롯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인 줄 알지만은 화면을 보지 않고 노래만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누구다 라고 알 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별로 없어요.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누구 노래다. 잘 없잖아요. 배호 노래, 배호, 안개 낀 장, 그 금방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방 알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 지금 트롯 가수들 목소리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조명숙 군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들어도, 아, 조명숙 군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 병 디자인할 때 공모전의 그 조건이었어요. 묘하게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 드디어 공모전에 우승한 팀이 나왔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루트 유리공장의 직원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5명의 직원들이, 아, 도서관에서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코코아 열매. 요거예요, 요거. 코코아 열매. 여기 보니까 독특하잖아요? 뭔가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코카콜라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코코아 열매, 요 모양. 독특하잖아요. 이걸 보고. 자, 그리고 조지아주의 그 숲의 그 광활한 그 녹색의 그 느낌을 같이 넣었죠.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코코아 열매에서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당첨됐죠. 드디어 1915년에 디자인 특허를 받았고 공식 디자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1916년에. 자,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유명하잖아요. 앤디 워홀, 유명한 이 팝 아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미국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코카콜라를 소비한다. 대통령도 세계의 여배우도 우리와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 콜라는 그저 똑같은 콜라일 뿐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더 좋은 코카콜라를 살 수는 없다. 모든 코카콜라는 동일하며 똑같이 좋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조명숙 군이 이런 칭송을 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듣던, 시골에 있는 아낙네가 듣던, 지위 고하, 빈부 격차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느끼는 그런
가수, 이런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를 만드는 그 레시피,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이것은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영국의 3대 비밀로 이렇게 할 정도로 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 코카콜라를 만든 주인공이 쉿하고 있어요. 쉿. 자, 이것이 쭉 계속 비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쭉 이제 코카콜라 역사 가운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뉴욕 보정은행 금고로 들어갑니다. 자, 요 은행 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요 안에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속에 코카콜라의 레시피, 비법이 담긴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콜라 전 CEO 무타 켄트, 이 사람이 그 금고에 공식 그 제조 공식을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콜라 하면은 몸에 좋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뭐 녹도 다 녹여버리고 오래된 수도관 안에 코카콜라를 넣으니까 안에 그냥 부패된 것이 다 녹아서 나오더라, 이런 말도 있고. 물론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은 별로 안 좋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건강 지금 붐이잖아요. 웰빙. 그래서 살짝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레시피는 같습니다. 살짝 가미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코카콜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런 거 바닐라를 넣은 거, 또 체리 넣은 거, 물론 우리나라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또 오렌지 넣은 거, 또 레몬 넣은 거, 또 라임 넣은 거, 또 시트라 넣은 거, 그리고 C2라는 것이 있고요. 또 카테킨이라는 것이 있고요. 블랙 있고요. 뭐 생강도 넣은 거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또 이렇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명숙 군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레시피 있잖아요. 그 정말 멋진 목소리,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노래의 그 흐름, 가락, 그 멜로디, 그런 그 발성법, 여러 가지, 또 매너, 하여튼 모든 것이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이건 하나의 비밀 같은 거예요. 오리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뉴욕의 그런 보정은행의 금고에 들어갈 만큼의 아주 정말 멋진 조명숙 군의 독특한 그것, 유니크한 것, 그것은 두고 코카콜라처럼 다양하게 이제 변신이 되죠. 강원도 아가씨, 꽃피고 새가 울면, 계절이 오면 백일호, 이런 노래들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숙 군이 본래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는 그런 노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수많은 음료수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뭐 이보다 더 많죠. 물론 수많은 가수들, 수많은 트롯 가수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코카콜라만큼은 독특하잖아요. 그냥 속이 확 뚫리잖아요. 우리 조명숙 군도 그런 가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크 M. 로빈슨, 이 격리 직원처럼 정말 조명숙 군을 가까이서 이 코카콜라를 탄생시킨 그런 이름을 만든 사람처럼, 또 아서 캔들러처럼 전 세계적인 음료로 만든 주인공처럼 조명숙 군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이 같이 도와서, 혼자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혼자 안 돼요.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정말 귀중한 유산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명숙 군을 사랑하잖아요. 예. 우리 모든 팬님들이,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팬님들이 함께해서 이런 역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